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프빙 TV입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 제작 그리고 영상을 제작해 가고 이렇게 유지해 가는데 격려와 힘이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영상 작업은요, 바이런 케이티의 4가지 질문을 알코올 중독에 적응시켜 보는 겁니다. 사실 이 4가지 질문은 중독 전반적인 것, 대부분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이제 제가 알코올 중독을 하는 것은 빅북 낭독과 함께 이 세트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물론 저도 그 과정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일반적인 물질 중독이라거나 뭐 도박 중독이라거나 뭐 쇼핑 중독 이런 게 아니라 해도, 뭐 인터넷 중독도 마찬가지죠. 이런 게 아니라 해도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생각 중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중독된 생각에서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자유로워지는가, 그걸 바이런 케이티의 4가지 질문법을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저 또한 도움을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사실 제가 더 많은 도움을 받는 거겠죠. 그래서 감사드리는 거고요. 알코올 중독에서 저희가 보통 이 회복 프로그램을 하시다 보면 관계 재정립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게 참 뭐 여러 번 하시다 보면 되게 진부하실 수 있는데, 원천적인 질문은 이걸 거예요. 사람 없이 살 수 있느냐? 내가 혼자 살 수 있느냐? 그렇다면 여기에 반대되는, 여기에 기반이 되는 어떤 정의가 있겠죠. 개념이 뭐냐면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한테 바로 직격탄으로 물어볼게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을까요? 그 생각이 사실입니까?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깊은 믿음은 앞으로 차차 다뤄갈 거고요. 오늘은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관계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옆에서 환우들을 본다거나 상담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많이 나오는 게, 가지고 있는 그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연락처를 다 지운다거나 뭐 핸드폰을 다 갖다 밀어버린다거나 뭐 이렇게 한다거나, 혹은 자기 관계를 바꾸죠. 이전에 갔던 곳을 안 가고 교회를 간다거나 뭐 절에를 간다거나 운동에 미쳐서 산다거나 뭐 일에 미쳐서 산다거나 자기 관계를 무조건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실은 하나의 강박을 형성하기도 해요. 술이 없는 곳을 향해서 도망다니는 강박. 그래서 모임도 너무 많이 쫓아다니지 말고 운동에도 미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중독이 단지 하나의 대상만 바꿀 뿐이거든요. 물론 이 관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마지막까지 있었던, 아마 남아 있었던 분들은 그 가장 자기 자신과 그 술량, 주량이 거의 비슷한 분들이 많겠죠. 그리고 생각 패턴도 좀 비슷하고, 쉽게 말해서 이제 좀 극단적인 경우가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술이 먹고 싶어서 그 친구를 만났었죠. 친구가 보고 싶어서 만나는 것도 있겠지만 술이 빠졌으면 아마 그 친구를 안 만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라는 그런 무거운 주제 말고요, 나는 혹시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술을 마시는가, 술을 마시기 위해 친구를 만났는가, 혹은 내가 술을 마시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진짜 누구였는가, 그것을 한번 4가지 질문을 통해서 분석해보고 그 실체를 한번 각자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4가지 질문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문장은 나는 술을 끊으면 만날 친구가 없다 로 하겠습니다. 다른 문장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 과정만 쭉 따라오시면 되고요. 내용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답변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주제문 나는 술을 끊으면 만날 친구가 없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것은 사실인가요? 그렇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술을 안 마시고 친구를 만났을 때 친구는 술을 마시고 나는 마시지 않았다. 또는 친구는 오히려 내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술을 마시고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게 상황이 사실이죠. 또 다른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은 그의 일이고 내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나의 일입니다. 다만 친구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내가 그와 대작을 하지 않으면 어색하다고 친구가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는 그와 거리감을 느끼고, 자, 이 생각을 통해서 나는 분리감을 느낍니다. 그 사람과. 그 거리감만큼 외로움, 그리고 나 자신의 술 마시지 못하는 열패감을 느낍니다. 머릿속으로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술을 못 마시는 것을 부끄럽게 느끼고 적당히 마시는 친구가 부럽게 느껴집니다. 나는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을 몇 알고 있고 그들이 누구에게도 실수하지 않으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과 사람을 만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술을 못 마시면 사람을 안 만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친구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자, 상황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바이런 케이트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양이는 야옹하고 개는 멍멍하듯이 개한테 야옹이라고 시킬 수는 없고요. 고양이한테 멍멍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마찬가지로 술을 마시는 친구 그리고 마시지 않는 나는 단지 그냥 뭐 개나 고양이 같은 현실입니다. 근데 그 현실에 대한 판단, 왜 나는 친구처럼 멍멍하지 못하지? 이런 거죠. 여기에 따라서 거리감과 분리와 외로움을 느낍니다. 생각에 따른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술을 끊으면 만날 친구가 없다라는 문장이 100% 사실이라고 확신하십니까?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로 대답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당신이 친구를 만나는 것은 왜인가요? 위로, 공감, 격려 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이고요. 술은 그쪽으로 빨리 가게 해줍니다. 누구나 인간관계에서 위로와 공감, 격려를 원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술을 마시면 더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믿나요? 그렇다. 술을 마시면 함께 마시는 친구가 내 편이라 여겨지고요. 혹시 반박을 듣더라도 그렇게 서운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멋쟁이 당신은 술을 마시면 너그러워지는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면 웃게 되고 감정적으로 상처받았던 상대에게도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멋쟁이 당신은 술을 마시면 당신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 사건을 이해하고 용서하는군요. 네,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혹시 상대방도 그렇게 당신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던가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손해에 대해서는 다음날 아니면 그 후에 어떤 경우에 꼭 되갚음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멋쟁이 당신은 스스로 위로받고 자신에게 공감하지만 결국 상대의 위로나 공감은 술을 통해 얻지 못하군요. 그것이 더 슬픈 감정, 외로운 감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술을 끊으면 자신을 위로하지도 이해받지도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두려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술을 끊으면 만날 친구가 없다라는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떠신가요? 그것을 믿으면 매우 외로워집니다. 이제 나는 술을 끊는다면 사는 게 재미가 없다고 느껴지고 가장 큰 낙을 이제 뺏겨버렸다고 느껴지면서 몸에서 기운이 빠지고 우울해집니다. 그렇군요. 이제 문장을 뒤바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주어와 목적어를 바꿔볼게요. 친구는 술을 끊으면 나를 만날 이유가 없다. 자, 이 문장은 원래 문장만큼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술을 안 마시는 친구도 있는데 연락도 하고 밥도 먹죠. 단지 제가 재미없는 친구라고 생각은 하지만요. 그렇다면 이 문장은 진실이 아니네요. 다음 뒤바꾸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술을 마시면 만날 친구가 없다. 술을 끊는다를 술을 마신다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사실일까요? 앞의 문장보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친구들은 내가 술을 먹고 소위 떡 혹은 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를 피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친구들이 당신의 연락을 안 받거나 피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이 문장도 나중에 한번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십시오. 친구들은 바빴거나 다른 일을 하느라 전화를 단지 못 받았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엔 시간이 너무 늦었거나 잊어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 뒤바꿔 보겠습니다. 나는 술을 끊으면 나를 만날 수 없다. 자, 모두 나로 바꿔봤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입니까? 예, 진실에 훨씬 가깝습니다. 술을 마시면 내 자신이 덜 수치스럽고 덜 창피해져서 저 자신을 다독일 수 있거든요. 근데 술을 안 마실 때면 자신감도 자존감도 떨어져서 사실 저를 만날 수 없습니다. 늘 뭔가로 때우느라 바쁘죠.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술을 마시면 나를 만날 수 없다. 이것은 진실인가요? 이건 좀 생소한데요. 술을 마셨을 때 보는 내가 나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술을 마셨을 때 보는 나는 과거에 잘못한 나, 잘한 나, 미래의 뭔가가 돼 있을 나인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지금 그 자리에 나를 만나지 못했네요. 그래요. 술을 안 마시면 나는 지금의 나를 보게 되고 그것을 보기 싫어해서 술을 마시고 과거와 미래의 나를 만나고 있었네요. 사랑스러운 사람, 술은 현실적으로 숙취를 안겨줍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술은 중립적인 물질입니다. 술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독이 좋거나 나쁜가요? 독은 그냥 먹으면 죽는 현실적인 물질일 뿐입니다. 생명의 유지와 창조, 활력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만 그 현실에 직관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그것을 안 마실 뿐이죠. 이렇듯 내가 중립적 물질인 술을 어떤 이미지와 연결하고 그 생각을 믿고 있을 때 술은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듯이 보이죠. 맞아요. 나는 술을 통해 지금의 나를 속이고 있었네요. 하지만 내 안의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술을 마실수록 더 안 좋아졌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문장을 바꿔봅니다. 나는 술을 안 마시고 친구를 혹은 나를 만나야 한다. 만나고 싶다. 만나기를 고대한다. 이 문장은 어떠신가요? 진실입니다. 내가 맨정신으로 나를 만나는 시간이 더 많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나 역시 내 뜻대로 변하지 않죠. 그것도 현실입니다. 맞아요. 사람들은 그들의 일을 할 뿐입니다. 물론 당신도 당신의 일을 하죠. 그것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믿으면 당신은 술을 마시고 환영을 창조하고 그대로인 현실에 더 큰 좌절을 경험합니다. 이 큰 좌절은 당신을 지금 여기로 데려오는 하나의 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현존으로 가는 연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세요. 그리고 당신에게도 당신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세요. 그것에는 다른 도움 물질이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은 어떤 노력 없이도 그저 그렇게 흘러가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나는 술을 끊으면 친구를 만날 수 없다. 또는 나를 만날 수 없다. 나는 술을 안 마시고 친구를 만나야 한다. 나를 만나야 한다. 자, 이런 생각 자체가 없다면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조용히 자신의 생각을 멀리 떨어져서 한번 지켜보십시오. 생각이 흐르는 강이라면 그 강을 내가 계속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강 옆에 뚝을 한 발 한 발 걸어갑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라봐야 하는 곳은 내 발과 내 앞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계속 그냥 흘러가는 강물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것을 잡고자 가끔 발을 헛디뎌 빠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죠. 어떨 때는 못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 생각 없이 판단 없이 나를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5번째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온하십시오.